네, 진주님들 반갑습니다. 진심주식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지 전반적인 제가 시황부터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미국장의 지수 또는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장을 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미국장이 1%, 2%만 밀려도 국장은 지금 3%, 4%, 5%를 밀어버리는 이상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국장을 크게 흔들어 버리는 걸까요? 이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일단 미국장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빨간색 선이 60일선이거든요. 이 60일선 정도의 조정은 뭐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주식이든 지수든 끊임없이 올라가는 건 없어요. 어느 정도 이평선에서 멀어졌다 하면 다시 이평선에 붙어서 조정을 만들고 그 이후에 좀 털어주고 다시 가고 이런 흐름이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계속 그 과거부터 이 60일선을 딛고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올라올 때는 이게 21선이거든요. 21선을 딛고 올라오다가 오랜만에 60일선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장기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이렇게 다시 털고 가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미장이 조금씩 밀렸을 때 왜 이렇게 국장을 확확 밀어버리느냐. 여러분들 그 이유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미장이 밀릴 때 이유를 보면요. 사실 뭐 AI 거품론이다. 지금 뭐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야 된다. 뭐 어떤 거대 자산가가 자꾸 시장을 안 좋게 보니까 밀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걸로 이유를 만들어서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뭐 크게 악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꾸 털고 가려고 하는데 이유를 만들어서 자꾸 그냥 조정을 주고 있다. 막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국장을 확확 밀어버리죠. 왜? 그 이유, 작은 이유, 미장이 밀린다는 이유만으로 국장을 털어내야지. 안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장도 계속해서 그냥 만들어내는 그냥 하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신용 잔고가 25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11월 5일 25조, 거의 26조에 가깝죠. 자, 그런데 이게 뭐 4월달 뭐 이렇게 예전에만 해도 20조도 안 됐단 말이에요. 16조, 17조. 물론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야겠다. 뭐 당연히 증시 자금도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 신용 잔고 비율이 너무 세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용 같은 경우는 증거금률이 140% 이상 되지 않으면 반대 매매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신용을 털고 가고 싶은데 살짝 밀면은 얘네들이 안 털려. 그러니까 뺄 수 있을 때 많이 빼버리는 거예요. 많이 빼버려야 신용, 증거금률이 이제 안 차 있는 140%가 안 넘는 사람들이 이거를 신용을 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유 없이 정말 개미를 털기 위해 신용을 털기 위한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쭉쭉 갈 건데 지금 신용을 어느 정도 털고 가려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주식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미장이 조금이라도 밀리면 국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섹터 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국장에서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 흐름으로 좀 보셔라. 그 다음에 미장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서클 인터넷 그룹 아시죠? 저 이 종목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108달러 정도 왔을 때 저 이거 95달러에서 80달러 오면 분할 매수할 거다 라고 하는데 올라갔다가 결국엔 내려왔죠. 결국엔 100달러까지 깨지고 다시 100달러 선에서 지지받는 모양인데 저는 내려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할 거고요. 이게 이렇게 있다가 바로 막 튀어 올라가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이렇게 100달러 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일 수도 있고요. 아예
여기서 확 뺐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예상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95달러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이다.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요, 포모가 진짜 굉장히 심한 시장이에요. 왜? 막 지수는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요. 막 코스닥은 얼마 오르지도 않았죠. 뭐 코스피가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이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섹터를 보세요. 섹터. 반도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원전, 전력. 이쪽 안 가지고 있으면 아마 포트에 돈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잔고가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쪽에서 그냥 다 끌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안 있으면 계속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모가 엄청 오는 거죠. 지수는 계속 상승하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 특히 코스닥 종목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그러실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땡겨 올리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2차 전지 플러스 뭐죠?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의료기기 쪽, 이쪽. 앞으로도 이쪽 섹터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결국 코스닥 지수도 땡겨 올릴 거라고 저는 보는데, 코스닥이 갈 때는 무조건 2차 전지랑 바이오가 땡겨 올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한 가지 섹터, 앞으로 진짜 뭐 1월까지 좀 유망하게 보는 섹터는 화장품, 미용 섹터예요. K뷰티, 미용, 이쪽 이쪽 섹터의 종목들을 가지고 가셔야 앞으로 조금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손절하기도 사실 좀 애매하시긴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분들 뭐 지금 손절하고 뭐 갈아타기도 사실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나중에 뭐 올라오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하다 보면 뭐 다른 sek터의 종목들도 이제 올라오긴 할 거라고 보는데, 아마 이 섹터를 따라오진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포트 조절, 비중 조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은 지수보다 강한 종목 위주로 보셔야 돼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 이해되세요? 지수가 마이너스 4%막 이렇게 빠질 때도 상승하려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보합 또는 마이너스 1%, 2%. 지수가 4% 빠지는데 마이너스 1%, 2%밖에 안 빠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시고 그런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빠질 때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 지수가 크게 빠졌을 때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뭐지? 이런 종목들을 좀 포트에 담으셔서 가져가시면 돈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포모가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끼가 좋은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된다. 끼가 좋은 종목. 끼가 좋은 종목. 그러니까 끼가 좋은 종목은 평소에 변동성이 이렇게 잘 가는 종목. 예를 들어서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 그죠? 로보티즈, 뭐 로보스타, 원익홀딩스, 뭐 이런 거. 이미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지금 조정을 받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의 모습을 항상 보세요. 반도체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올라가는 애들이 신고가를 뚫고 더 간단 말이에요. 계속 매물대에 갇혀있는 애들은 올라가질 않아. 끼가 좋고 잘 가는 애들이 결국 잘 간다. 그러니까 신고가 있는 종목, 정고점을 뚫고 올라온 종목, 끼가 좋은 종목, 이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더 열받는 게, 보면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상승할 때는 안 오르는 종목들 있죠. 상승할 때 횡보하거나 살짝씩 떨어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요, 이 지수 떨어질 때 더 꺾입니다. 느끼시나요? 네. 지수 떨어질 때 더 꺾여요. 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손절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올라갈 때 횡보하고 지수 꺾일 때 더 꺾이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버려야 하는 종목이 맞습니다. 버려야 하는 종목이 맞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에 담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지수를 보실 때도
종목을 보실 때도 RSI를 조금 참고를 해보세요. 저는 보조지표를 사실 그렇게 크게 보진 않는데, 이제 주식을 막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RSI 지표를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70 이상 가면 과매수거든요. 과매수. 지금 보면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올라오면 이제 횡보를 하잖아요. 그죠? 횡보를 하면서 결국에는 얘를 어떻게 해요? RSI 50 정도에 보통 조절을 합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렇게 과열이 되면 어느 정도 조절이 오냐? 보통 RSI 50 정도까지 조정이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50.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코스닥, 코스피. 자, 코스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다. 60까지 왔죠. 50까지 좀 더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코스피도 볼까요? 아,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코스닥은 50까지 조정 받았죠. 그죠? 이 정도면 다시 코스닥은 반등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50 정도를 어느 정도 반등의 지수의 반등의 폭으로 보시고 70 정도 위로 갔을 때는 좀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포모가 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압니다. 지수는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아마 계좌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 말씀드렸죠. 지금은 섹터를 보셔야 된다. 올라가는 섹터만 올라가고 죽는 섹터는 계속 죽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섹터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끼가 좋은 종목, 신고가 종목, 정고점을 뚫고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에 담으시고 지수는 아직 상승의 여지가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 견디시면 분명히 연말까지는 또 내년 초까지는 좋은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매일매일 블로그에서 뭐 주도 섹터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들도 가끔씩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뭐 보시면 시황을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블로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